자, 현재 시각 8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시호가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2% 하락하면서 2078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1% 하락입니다. 606선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만 보더라도 파란불을 켜면서 양대 시장 일단은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전개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이제 탄핵안 기각 시에 금융시장이나 단기 증시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측면이겠고요. 탄핵안 기각이 그동안 이제 선 반영됐던 시장 기대치에 이제 반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후 예상되는 그런 국정 운영 리더십 약화나 정국 혼란 극대화 가능성을 주목한 데에 따라서 시장 이 불확실성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안이 인용되었을 때입니다. 그 경우에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일단 기대 심리가 좀 생기기 때문에 안도 심리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운영 좀 가능성, 기대 심리가 함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2008년 4월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상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시 측면에서 파장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 파장이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결정될지 현재까지는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한 투자 전략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자, 오늘 탄핵 심판의 날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좀 움직임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분석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좀 근본적인 분석부터 좀 시작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공부도 할 겸 해서 조금 근원적인 것부터 한번 건드리고 나가고 싶은데요. 먼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탄핵과 관련해서 이게 갑자기 무슨 뚠딴지 같은 얘기냐 하실 텐데 제가 들어보시면 해소가 되실 텐데요. 일단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뭔가요? 기업의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의 주식을 100% 모으면 기업 하나가 되겠죠. 주식회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산업과 경기 그리고 그 당시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막 변화가 되는 것이죠. 기업들이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하고 응전하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상황들은 많이 바뀌고 정체성도 바뀝니다. 기업은 그렇게 시대에 따라 변화가는 유기체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업을 알려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뿐만 아니고 산업과 트렌드 그리고 기업 내부의 정서와 기업가 정신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잘 되죠. 이걸 일컬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하나의 큰 축이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하나의 축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바로 시장이 있습니다. 유통시장. 그냥 기업 자체만으로는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주식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냐면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유통시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요. 이 유통시장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 있냐면 시장에 하는 참여자들과 참여자들이 투자한 돈, 금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유통시장의 중심은 누구냐면 기업의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중심인데 시장에 참여하는 이 참여자들은 어떨까요? 선호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호불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유통시장이라는 것은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결국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근저에는 변동성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탄핵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실 때 유통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심리를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그 자체는 기업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통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에 의해서 뭔가 상황이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정책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기각이든 인용이든 탄핵 자체가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기업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 이벤트 자체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이슈에 지금 모든 한국 사람들의 눈과 귀와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시장은 이 탄핵 이슈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될 거예요. 저도 오늘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냥 일반 보도 채널에서도 계속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에 따라서 유통시장은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탄핵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추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탄핵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들 나온 걸 보면 인용 쪽을 찬성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보면 뭐 80%까지 인용을 사람들이 더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인용 시와 기각 시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뭐 앞서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재판문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탄핵안이 올라왔잖아요. 탄핵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인용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각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각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인용을 읽으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재판문을 읽어내는 과정 속에 있을 것이고요. 일단 탄핵 기각 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죠. 핵심은 기각한 다음에 심리가 혼란이 더 이렇게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이 여부인데요. 혼란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실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국 혼란이 커지면 국정을 수행하는데 정부가 국정 수행하는데 뭐 편할까요? 아니죠.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국정의 수행에 차질이 빚는다는 건 뭐냐면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자신의 일을 그냥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 그냥 평소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이탈해서 자꾸 무언가 아니다라고 스트라이크하는 경우를 국민 저항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촛불 민심이라고 표현되는 그 촛불 광장으로 사람들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탄핵 이전보다 숫자가 적어질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통탄하게 그냥 갑니다만 많아질 경우에는 국정이 매우 혼란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국정이 혼란하다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른다는 얘기고요. 미래가 모른다는 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정말 악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본시장 입장에서 이 기업들의 영업 흐름은 크게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출 중심형 기업들은 그 큰 흐름이 바뀌잖아요. 내수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게다가 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그 기존 정치 세력들이 복귀하고 그러면 이재용 씨도 오히려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뭐 주가 흐름은 탄력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관련 주식들은 그럼 반면에 어떻게 될까요? 내수 관련주하고 사드 관련 주식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사드 구축이 확정되어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전략 방어 시스템인 MD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상황들로 점차 형국들이 프로세스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심리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 사드 관련 피해주들은 1, 2분기 이후에 실질적인 실적 악화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각 시에는 대형 수출주들은 하루 이틀짜리 단기 영향은 모든 시장이 노출돼 있습니다만 기각 영향에서 실질적으로 수출 대형주들은 비껴나갈 것이고 유통 관련 내수주들과 신기술 업종과 뭐 엔터, 게임 뭐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기각시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인용시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곧장 대선 레이스 시작됩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라는 건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뭐냐면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환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죠. 당선이 되고 나서도 뭐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책이라는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유통시장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고 심리가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흐름에 대한 예상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책이 무엇이 나올 거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반영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미래 예측을 땡겨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예상을 땡겨오겠죠.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대목은 뭘까요? 피해주에서도 기각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드 관련 주식들은 상황이 뒤집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일단 사드 관련해서 사드가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바뀔 것이냐,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냥 이 상태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리는 어떻게 될까? 심리는 변할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유통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전일 이미 사드 관련 피해주들은 주가가 올랐어요. 뭐냐? 일부 세력들은 사드 관련 피해주들한테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보셨죠? 화장품 주식들 오르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미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베팅할 만하죠. 단기 세력들은 이 주식들이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것만 반등해도 하루 이틀 사이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탄핵 인용이 사드를 없앤다, 다시 무효한다, 이건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감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유통시장에 그 흐름들이 반영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 여행, 카지노, 엔터, 문화, 게임, 홈쇼핑 이런 관련 주식들로 매기가 이어들어오면서 이 주식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과 관련돼서 그동안의 정책에서 수혜받았던 주식들은 부활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정책적으로 가장 소외됐던 산업군이 어딘가요? 이 산업들이 미래 정책 수혜를 예상하면서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주식이라는 거 말씀드리면 미래 성장은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시장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유통시장은 그런 과정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럼 피해주들로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 어디일까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게임 산업입니다. 셧다운제 영향으로 원래 세계 온라인 게임 1위가 한국이었는데 그걸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 수혜에 대한 예상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죠. 그리고 내수 활성화 정책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수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사업에도 물량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도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이쪽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연히 돈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정책이 이반될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민심이 이반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민심 이반의 촉매작용을 한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결국 뭐냐면 다수가 경제생활이 어렵게 됐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극화가 그 근원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부분의 정책은 약화될 거고 이 양극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양극화가 심한 핵심 이유는 뭔가요? 자산의 보유 유무예요. 자산 보유가 많았던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특별히 부동산이 대표적인 거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정책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복지 관련해서는 재정 설정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된 기업으로 언급이 되는 기업들은 좋은 흐름들을 탈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그럼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제도도 강화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코스닥 기업이 유리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나 상생 관련 법안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기술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IoT라든가 제약바이오, 4차 산업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정책 수혜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쪽 주식들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 핵심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 거칠지만 표현해 보면 조금 과거에는 중호장대가 좋았다면 이제 오히려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기업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장 출발까지 4분여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탄핵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오늘 이 시간 김진석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11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어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들 좀 예상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무엇보다 11시니까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 약 2시간 3분 정도 되면 이제 11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전제가 기각이 된다면 그리고 인용이 된다면 이런 어떤 두 가지 가정적인 전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11시 전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이 결국 불확실성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도 시장에 좀 초점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아침부터 TV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틀에 있어 상당히 좀 이해 폭이 높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고민은 그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혐의 사실 관련돼서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직권남용이라는 게 과연 미륵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돼 가지고 53개 대기업이 약 773억 정도를 출연했는데 결국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결국 대기업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관점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뇌물 증여, 뇌물 수수 관련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 있지만 어쩌면 이제 결국 그 대기업이 약 53개 대기업이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던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에 의해서 강제로 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대가성 이런 뇌물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오늘 혐의 사실 5개 가운데서 과연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또 만약 인용이 된다면 그리고 기각이 된다면 이런 두 가지 전제가 잠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인용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용이 된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이제 사표를 쓴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기각이 된다면 또 다른 팩트가 있겠죠. 기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모든 혐의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그 혐의 조각이 정확하게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과연 인용이 되든 그리고 기각이 되든 시장에 어떻게든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은 어쨌든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간밤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국제유가의 또 다른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이슈도 시장에 악재를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내부적인 요인도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안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내용이 인용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좀 편이기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 주문 내용이 인용이 된다면 이런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보다 좀 더 이렇게 예리한 수사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위치가 아니라 자연인 입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요. 자, 두 번째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돼서 대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이 아니고요. 약 53개 대기업이면 한국의 웬만한 기업들이 이 가운데 다 포함될 것이라고 보는데 자, 지금까지 검찰이 기사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평가가 좀 기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면 검찰이 지금보다 더 예리하게 수사를 하게 된다는 기존 가정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또 누가 되든 또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그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경제민주화 그리고 특검 관련돼서 또한 검찰 관련돼서 이제는 이곳저곳 눈치를 보지 말고 엄격히 수사해달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면 검찰이 지금보다 좀 아프게 그리고 좀 더 세게 때로는 정확하게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돼 가지고 출연된 53개 기업을 지금보다 엄격히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어떻게 보면 이후에 어떤 심판 관련돼서 어저께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본적인 변호인 측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겁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정말 한국의 정말 그 대기업 가운데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저런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6시 10분쯤에 제가 BBC를 좀 잠깐 봤는데 거기서도 외신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포승줄에 묶여서 지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좀 답답한 모습도 잠깐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 측에서는 우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게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출연했던 것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누구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인데요. 이번에 그 혐의 사실 관련돼서 정말 뇌물수수 관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어떻게 보면 뇌물 통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그리고 이런저런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줬다 그런 혐의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인용이 돼도 그렇고 인용이 안 돼도 그렇지만 일단 인용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용되었을 시 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일단 출발 상황들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오늘 시초가가 얼마에서 형성이 됐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출발 0.11%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네요. 0.11% 하락한 2088.67포인트 기록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각대는 0.18% 하락세로 2087.3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빨간불 0.15% 상승한 607.01포인트 기록하면서 출발했고요. 현재는 0.13% 상승한 606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현황 좀 체크를 해보면요. 외국인을 빼놓고는 일단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이 16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60억 원 순매수, 개인은 103억 원 순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팔자로 출발하고요, 기관이 사자로 출발합니다. 아직까지 개인은 뚜렷한 포지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어쨌든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의 상대적인 충격은 아직까지 좀 나타나지 않는 듯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이 되지 않고 만약에 가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기각 때로는 뭐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통상 그 이번에 뭐 대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 그거죠. 그 이정미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이 주문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기각이나 때로는 각하를 주문한다 이런 얘기가 되면 다시 한번 현업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대통령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즉시 들어가는데요. 자, 예상보다 좀 찜찜하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그 12월 달 이후에 우리가 그 3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때로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기각이나 때로는 각하가 된다면 현 정권의 어떤 흐름들은 좀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는 대선이 빠르면 5월 달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12월 달에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정권 흐름 차원에서는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가 안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직무에 복귀된다면 10%도 안 되는 그 정권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뭐 3월이니까 아직까지도 뭐 6개월, 7개월 때로는 뭐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자, 레임덕 현상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 방침대로 시장을 좀 이끌어갈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좀 고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 인용이 되던 때로는 기각이나 각하가 되던 시장은 좀 충격이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체로 그것에 대한 인덱스는 결국 외국계가 과연 한국의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좀 큰 흐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가운데서는 외국계 특히 외국계 가운데서 많은 그 증권사가 약 4,400억 정도 어저께 순매수로서 하루를 마감했고요. 전일 기관은 6,174억의 순매도를 마감했는데 어저께 D-1일입니다. 탄핵 심사 선고 D-1일인데 외국계가 약 4천억 이상의 순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 입장에서 그러겠죠. 오늘이 결국 발표일 전날이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를 일단 매도하고서 어떻게든지 시장의 방향을 보자 그런 관점이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연일 지난 4개월 지난 어제부터 4일, 어제를 포함해서 4거래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약 8천억, 9천억 정도 순 매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의 모습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저께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즉흥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인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외국계가 선매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2월달 이후에 외국계 스탠스가 한국이 탄핵이 되던 또한 뭐 사드 배치 관련돼서 이런저런 있다 하더라도 외국계 어떤 매수가 예상보다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계가 2월달, 3월달 이후의 스탠스는 한국계의 어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적인 경제의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적인 즉 전 세계 증시의 방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지난 4월간의 스탠스를 보면 외국계는 한국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런 방향보다는 결국 매크로 차원에서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의 스탠스
찬스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어제는 4천억 이상의 순매수 그리고 이시각경제는 외국계가 180억의 순매도의 어떤 이런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오늘의 그 11시에 시작될 11시에 또 선고 판결이 될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내부적인 변수보다는 뭐 FOMC 3월과 관련된 내용이나 좀 지표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지금 인용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선고일로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실시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선 국면에 좀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게 되는 건데 인용이 된다면 그럼 단기적으로만 충격이 가하게 되고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이제 다음 대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그렇죠. 확대가 될까요? 네, 우리가 이게 실은 뭐 벌써 10몇 년 전에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때 탄핵 이슈 이후에 또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와 지금과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정치의 어떤 균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입했다 그런 관점으로 그 당시에는 아마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고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가 예상보다 좀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특검의 입장이고요. 그 가운데서 13개 혐의가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았고 기각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고 노무현 대통령 팩트와 이번 팩트가 상당히 같지는 않다. 이런 어떤 전제로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 어려운 시나리오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이 된다면 실은 인용이란 단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인데 탄핵 관련돼서 수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인용이라는 좀 씁쓸한 단어를 지금 우리가 알게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이제 또 다른 재선하게 되는 거죠. 60일 이내에 재선하게 된다면 오늘 기점으로 60일이면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난 5월 9일입니다. 따라서 몇몇 대선 후보자들 아직까지도 본인이 대선을 이번에 출마하겠다 입장을 보이신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60일 이내에 우리가 통상 그 학력고사도 정말 3년 때로는 뭐 4년 5년 공부해서 이렇게 학력고사 보고서 대학도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요. 자, 대선이라는 정말 이게 정말 용왕의 어떤 꿈을 꿔도 될까 말까 이런 어떤 큰 이벤트가 60일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과연 이 가운데서 준비된 후보가 있지 않으면 결국 지금은 준비된 자가 시장을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대선의 어떤 꿈을 꿀 수 있다 이런 팩트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유의성 있는 데이터 어제 나왔습니다. 어저께 D-1일이죠. 정치 테마주 가운데서 문재인 후보 관련주가 어저께 장중 상승폭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모습만 보더라도 그럼 앞으로 60일 동안 어쩌면 문재인 그 후보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좀 이렇게 승률을 높을 것인가 그런 것처럼 베팅했는데 이 시각 현재 몇몇 그 후보 관련주 관련돼서 정치 리뷰를 좀 잠깐 좀 해보면요. 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여러 가지 구미 가운데서 실은 이건 이 시각 현재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60일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인용이 되던 또한 기각이 되던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몇몇 종목들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관련주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시각 현재는 우리들 제약이 0.8%대, 1%대 좀 빠르게 좀 상승의 각도를 좀 보이겠고요. 자, 우리들 휴브레인이 2%에서 지금 3%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손은 1.95% 상승을 보이기는 반면에 NPC 그리고 고려산업은 현재 2%대로 3%대 오늘 시장에는 약세가 현재 관측되고 있고요. 또한 그 외 아직까지 후보자군이라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유승민 테마주도 몇몇 종목들이 오늘 그렇게 폭이 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인정보통신이 0.7%의 이시각 현재 상승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 외 종목 가운데서 삼일기업공사 그리고 대인정보통신이 기본적으로 빨간불이 이시각 현재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성남시장이죠. 정말 시장 가운데서 이렇게 대선에 이렇게 뛰어드신 분도 계시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주 가운데서 동신건설 그리고 르네코 이런 종목들이 각각 40원대 그리고 플러스 5원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몇 종목도 있는데요. 뭐 일일이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인용이 된다면 전제 속에서 5월 9일까지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후보가 어떻게 될지는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결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우리가 구속 사태 이후에 한 가지 체크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정치와 경제를 같이 하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이렇게 좀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몇 정치 테마주의 그림들 보면 상당히 우리는 그 어떤 후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와 상당히 선을 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정치와 경제를 같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판단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자, 정치 테마주 흐름들 예상보다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내 정치권 아무래도 차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재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인용일이 확정이 된다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결정되게 되고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의 불확실성을 지나가게 되고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와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낭독이 시작이 되면서 결정문의 어조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이 등락이 거듭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매우 지금 현학적인 미괄식 형태의 헌재 결정문 특성상 막판까지는 결국에 이제 결정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의 발표가 있는 그 시각부터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또 그럼 차기 대선 후보에 따라서 뭐 앞으로 아니면 변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목에 그럼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생길 것 같아요. 정치 그렇죠. 테마주 관련주 그럼 접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몇몇 후보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그 인용이 되던 때론 기각이 되던 상당히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가운데서 후보자들 실은 정치인들은 선수기 때문에요. 이런 날은 상당히 시장에 그리고 언론에 노출 안 되고 조용히 있는 것이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에 좀 맞다 이런 관점이 있어서 오늘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즉 정치 관련 이번에 그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팩트가 몇 개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검찰 관련돼서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들에 좀 민주화를 상당히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삼성전자 이정 부회장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것도 정치 테마주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의 어떤 그런 설레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주 금감원에서도 항상 그 발표하고 있죠. 대선 관련돼서 정치 테마주가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어쩌면 어제와 오늘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을 상당히 매수했던 것은 결국 앞으로 60일 정도 남았지만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겠지만 아마 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배팅의 차원으로서 시장에 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문재인 후보 관련주가 앞서서는 상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각에는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때론 2%, 때론 3%이 시각 현재 약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오전장, 오후장 실은 뭐 요즘은 접속 매매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장이 구분은 없겠지만 지금부터는 후보들의 코멘트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정치 테마주 여전히 뭐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것은 그거죠.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60일 동안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될까 아직까지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상당히 베팅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중심은 역시 공약입니다. 공약이 얼마나 시장을 이끌어갈지 그리고 증시에 파급할지 그런 효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국내 증시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뭐 아시아나 중국 증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최근 뭐 중국 이슈부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었죠. 뭐 작년 7월 정확하게는 하반기 이후로 우리가 그 비보복 관세를 통해서 또한 사드 배치 때문에 단계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좀 엇박이라고 표현을 써야 되겠죠. 상당히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종목들이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중국이 좀 예상보다 강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또한 화장품, 면세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어떤 이런 그동안 수출이 집중돼 있었는데 지나보니 그것이 좀 어려워진 경우 있고요. 또한 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지금 99개 지금 마트가 있답니다. 롯데마트가. 그 가운데서 3일 전만 하더라도 뭐 30개, 40개, 어저께까지는 제가 50개 이상 롯데마트에 중국에 있는 그 마트가 현재 영업정지, 소방법 등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색깔은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나 일본, 때론 중국 가운데서도 결국 한국의 오너십인 결국 대통령이 현재 작년 11월부터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그 비즈니스를 넘어서 소위 국격 대 국격으로 어떤 이렇게 딜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그 한국 이외 나라들이 한국에 이런 오늘 이벤트와 관련돼서 상당히 그것은 뭐 정치적인 개입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코멘트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그 외국들이 바라보는 입장 그것일 것입니다. 자,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제 그 시간 이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멈추던 또한 직무대행으로 가던 조금 더 한국이 지금보다 명확한 국격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가 돼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글로벌 증시를 넘어서 정치적인 안정화가 좀 커질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주 넘어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선거가 지금 맞물려 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4월 때론 5월에 정치적인 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계가 바라볼 때는 이제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변수를 넘어서 한국적인 변수는 오늘부로 더 커지던 더 작아지던 그런 어떤 변수가 변수의 충격이 지금보다 좀 적어질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각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 박근혜 테마주죠. 박근혜 대통령의 테마주인 이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 초반 구간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날 이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볼 종목이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관련한 테마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DSR 같은 경우는 가격 잔폭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에서 거래를 마쳤던 바 있습니다. DSR 같은 경우는 이 합성 섬유 로프와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드는 회사인데 DSR 제강 대표이사이자 DSR 2대 주주가 문재인 전 대표와 경남구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DSR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각대 급등세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는 우리들 휴브레인 어제 같은 경우 급등세를 나타냈었어요. 21%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현재도 역시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손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른손은 어제 같은 경우는 17%대 급등세를 현출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각대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성사료입니다. 우성사료는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4,550원의 거래를 마감했던 바 있는데요. 현재는 빨간불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테마주로 묶인 에이텍 같은 경우 전거래를 대비해서 어제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에이텍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이텍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각대 흐름 살펴보게 되면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테마주로 엮인 백금 TNA입니다. 백금 TNA 같은 경우는 어제 3.73%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현재 시각대는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야권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 테마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엠인데 인터엠 같은 경우는 어제 전거래를 대비해서 3.7%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현재 시각대는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시각대 테마주들 서로 엇갈린 움직임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또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나타낸 분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짚어볼 분야 있으면 함께 짚어볼까요? 네, 외국계 수급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9시 때는 외국계가 164억의 수 매도폭이 있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189억. 시간은 19분, 20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역시 이 정도로 보면 외국계 순매도가 예상보다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11시까지는 이 시각 현재 1시간 40분이 남았는데 11시 전후로, 12시 전후로 외국계와 기관, 즉 기관의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상당히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태풍 전야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뭐 잠깐 얘기가 됐던 것처럼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 속에서 아마 그 관련 후보들은 지금 이 시각 그 주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뭐 시장의 의미가 뭐 본인들에게 얼마나 유리할지 그런 어떤 득실 계산이 이 시각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몇몇 종목 가운데 통신업종부터 좀 잠깐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신업종 가운데서 LG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저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LG플러스부터 52주 신고가를 먼저 터치했는데, 자, 두 가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경제 방어주라고 그러죠. 경기 방어주라는 의미가 뭐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핸드폰은 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전화요금은 낸다는 그런 의미로 경기 방어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경기 방어주 가운데서 통신업종이 상승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다만 두 번째 고민은 좀 다른데요. 그동안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 다른 업종보다 상당히 손익이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욕구는 그거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 통화요금을 좀 인하해달라 그런 욕구를 지금 많이 국회에 지금 얘기 중이고요. 또한 그걸 넘어서 단통법 등, 즉 핸드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시장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축소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축소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통신업은 결국 정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통신업종이 상승했던 것은 가정적인 조건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이 된다면, 즉 현 직위에서 파면이 된다면 앞으로 60일 동안 대선이 있고요. 그 이후로 이런저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우리 통신업종 관련해서 규제, 이런 상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딜레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관점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일의 통신업종이 최근 들어서 50일 신고가 이면에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을 그런 관점으로 베팅하는 세력들이 통신업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고민을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이 된다면 결국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에 그 상당히 많은 대기업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했는데 그것은 결국 강제로 인한 출연이 아니라 희재그룹 관련돼서는 이재용 그 회장의 어떤 광복절 특사 이슈, 그리고 SK는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특사 이슈, 또한 롯데 관련돼서는 뭐 면세점 이슈,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강제로 그 국가에서 달라고 그랬으니까 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쌍방, 뇌물이다. 그런 관점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든 아무래도 대기업, 약 53개 대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좀 충격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 시각 현재 200만 원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종목의 주가가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에 갔지만, 그리고 외국계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연일 순매수하고 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테마, 정치적인 이슈, 때때로는 법률적인 이슈가 부각된다면, 자, 그런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디스카운트 요소도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